집에 가면 11시 출근하고 회사에서 아침, 점심, 저녁 다 해결하고 다시 집에 와서 자고 아 이렇게 일하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해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 공부방법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공시청입니다. 어떻게 해서 좀 도전을 하고 싶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사기업 5개 다니다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해봤고 이제 그리고 건강을 잃으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아, 나한테 정말 중요한 거는 일도 일이지만 내가 나의 시간을 쓸 수 있는 게 중요하구나 생각해서 네, 29살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29에 딱 내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결정하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보통 그때 여자 나이가 어려운 나이잖아요. 맞아요. 29살에 뭔가를 한다는 게 되게 리스크가 엄청 크죠. 왜냐면 제가 이거를 하다가 다른 데로 사기업으로 다시 돌리면 이제 어디를 갈 수가 없는 취준시장에서의 여자 나이의 마지노선이기도 하고 좀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저의 삶의 가치관은 확실하게 좀 저녁 있는 삶 그리고 너무 사익 추구에만 매달리지 않고 약간 공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으면서 좀 보람을 얻고 싶다? 네,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딱 퇴사하고 이제 공부해야지 아무리 이제 내가 저녁 있는 삶을 원해도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딱 퇴사를 하고 할 수 있었는지도 조금. 사실 이게 공무원을 해야겠다고 이게 퇴사를 하고 바로 준비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몸이 아파서 이제 강제로 이제 일을 그만둬야겠다 해서 일을 그만두고 몸을 회복하고 있었어요. 그때 뭐 병원에서 검사도 다 받아봤고 했는데 보니까 스트레스가 가장 큰 요인이래. 뭐 위내시경 검사, 뭐 심전도 검사, 뭐 심장 검사 다 했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듣더니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제일 크겠다 해서 일단 일을 그만두고 좀 푹 쉬었어요. 한 10월에 퇴사했나 11월에 퇴사했나 이래서 쭉 쉬다가 좀 마음속으로 계속 그럼 공무원을 해야 되나 그게 제일 낫겠다 해서 네, 그 다음 해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아프다 해서 병원을 가셨을 때 어느 정도로 안 좋아서 가셨는지가 조금. 일단은 그 잦은 야근으로 되게 어깨 뭐 이런 몸 통증 말고 되게 심장이 막 엄청 두근두근 하는 그 약간 역류성 식도염 할 때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타는 듯한 이런 통증?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보통 직장인 공시생분들은 병행하다가 보통 공무원을 준비하는데 이제 아예 몸 아프셔가지고 퇴사하고 이제 생각을 하시다가 진짜 저녁 있는 삶이 진짜 좀 간절했을 것 같긴 해요. 그 사기업 중에서 그 업무 강도가 센 회사들 중에 하나가 광고회사인데 저는 이제 마지막 회사가 광고회사였는데 이제 거기서 뭐 보통 뭐 11시 퇴근, 11시 반 퇴근 이런 것도 굉장히 잦았고 그리고 밤샘 근무하고 뭐 한두 시간 자고 광고주 미팅 가고 아니면은 뭐 주말에도 공부해서 마케팅 관련 시험 보고 근데 저는 그런 일을 되게 열심히 하고 공부해서 뭔가 발전시키는 게 좋아서 일부러 더 이렇게 강도가 높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몸이 좀 못 버텨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하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이런 삶이었나 하다가 좀 저녁도 있는 삶을 원했고 그리고 사실 보다 보면은 여자들이 진짜 육아를 하고 육아휴직을 하는 게 정말 힘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5군데 회사에 인턴도 하고 뭐 이거저거 많이 해봤지만 뭐 친구들도 보고 하면 이렇게 막 엄청 좋진 않아요. 사실 맞아요. 엄청 잘 지켜주거나 뭔가 배려받거나 모성 시간을 주거나 약간 이런 거보다 아무래도 경쟁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든 거 보고 뭔가 가정을 이룰 수 있으려면은 일단은 어느 정도 보장되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연차 사용이나 이런 그냥 법적인 그런 근로 조건들이 잘 지켜지는 게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네. 그죠. 대기업도 그렇고 그냥 일반 기업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이제 아프고 조금 휴식을 했다 쳐도 다시 네. 바로 공부하기가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네. 어떻게 마음을 잡으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 시작하기 전에 1년을 그냥 푹 쉴까? 지금 해야 되나 하다가 1년을 쉬기엔 너무 그런 거예요. 제가 한 2달인가 쉬어봤더니 이게 하는 일 없이 쉬다 보니까 네. 너무 삶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재미도 없고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낮밤이 막 바뀌고 이러니까 네.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이제 29살에 도전을 했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은 이제 다 이미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주변에 공시를 준비하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막막하고 뭐 물어볼 데도 없고 그렇다고 학원을 다니지도 않고 인강만 들었거든요. 되게 그냥 외롭게 인강 보면서 공부하고 이제 공부 시작 전에 그러면 이미 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봐야겠다 하면서 합격수기랑 불합격수기랑 100개 정도 보면서 공통점 다 추려내고 출력하고 해서 어느 정도 그런 방향성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합격수기나 이런 걸 보고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신 거였네요? 근데 이제 29살에 시작을 했던 것만큼 저는 뭐 이번에 불합격해도 할 거고 30살에 불합격해도 할 거고 그냥 다시 돌아갈 생각 없이 정말로 결심해서 하게 됐어요. 다른 공무원분들은 만족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혹시 공시청님은 만족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일단은 공무원이라기보다 교직원이 너무 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출근 퇴근 시간도 뭐 7시간 일하니까 어느 정도 빠르고 정시 퇴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교직원이 너무 되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녁 있는 3이 되신 건가요? 네, 실제로 4시 50분에 퇴근해서 가까운 거리라서 집에 한 5시 10분 정도에 오는데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서 해 떠 있으면은 산책하고 햇빛 보고 이러는 게 너무 좋아요. 네. 예전에는 집에 그냥 집은 잠만 자는 공간? 집에 가면 11시 뭐 씻고 다시 출근하고 회사에서 아침, 점심, 저녁 다 해결하고 다시 집에 와서 자고 이랬는데 이제는 퇴근하고 나서 가족이랑 저녁도 먹고 친구들도 가끔 보고 뭐 야근을 할 때도 있긴 하지만 제가 그런 했던 사기업 생활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저는 많이 만족합니다. 네. 그러면 월급 차이가 컸을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차이가 난 거예요? 제가 광고회사를 다닐 때 월급이 연봉이 한 4천 정도 돼서 마지막으로 받았던 월급의 실수령액이 300이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 구급 공무원 처음 받은 월급이 140만 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반 넘게 떨어진 거죠. 어차피 그건 예상하셨어서. 나는 이제 돈을 포기하고 다른 나의 어떤 것들에 대해 힘을 쓰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했는데 많이 줄었어요. 그죠? 네, 많이 줄었죠. 거기는 또 수당이나 이런 게 출장이나 이런 게 많이 없어서 그런 수당도 없을 것 같아요. 교행직은 뭐 출장이 엄청 작거나 이런 게 아니고 야근도 시즌이 아니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교육청은 물론 항상 야근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서 초반에는 되게 적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뭐 명절이나 어떤 거 관련해서 수당도 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9급으로 있다는데 1년 반 지나면은 8급 되거든요. 다른 데도 똑같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가면서 조금씩 쌓이고 저도 이제 1년 반 지나서 8급이라서 그거보다는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조금 오르긴 했는데 처음 받았던 건 진짜 좀 인턴 월급이어서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좀 계속해서 이제 나중에 조금 많이 받을 수 있게 선배들이 10년 그죠? 기다려야 기본 되니까 10년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맞아. 공시생분들한테 좀 합격자로서 먼저 선배로서 좀 조언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도 공부를 할 때 정말 외롭고 막막했고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효율적인 방법들을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책에도 썼었는데 더 빠르게 합격하는 비밀이 더 빠르게 합격하는 방법, 효율적인 방법이 정말로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일타 강사의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사실 그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합격자들과 불합격자들의 그런 수기들을 분석해 보면서 내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실장님께서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셨어요. 저희 공터뷰 채널에 공시생 분들께 진짜 좀 더 빠르게 전략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공유해 주셨거든요. 그럼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